키아오라,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뉴질랜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탁재영 PD입니다. 자, 오늘은요, 뉴질랜드의 여러 가지 매력 중에서도 정말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빙하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한번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다양한 매력 중에는요, 빙하가 만든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남섬 남서해안에 주로 발달한 피오르 지형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피오르라고 하면 보통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남태평양의 섬에 웬 피오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섬 서해안을 따라서 3,000m가 넘는 산이 16개나 있는 서던 알프스 산맥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눈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의 자체의 무게 때문에 이게 눌려서 얼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래로 그 무게 때문에 천천히 흘러내리게 되죠. 이게 바로 빙하인데요. 빙하가 존재하는 곳에는 빙하의 이 무게와 압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깎여나간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빙하가 계곡을 깎아내면서 바다까지 도달한 게 바로 이 피오르 지형이 되겠습니다. 이 남섬의 아주 우거진 숲과 깊은 협곡들은요, 사람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게 또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남섬의 자연이 태고의 상태 그대로 잘 보존되도록 해준 보호막 역할도 했는데요. 마오리들도 대체로 북섬에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열지대가 많고 온천이 많기 때문에 난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 남섬에는 무기와 장신구용으로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던 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곡이라는 것인데요. 이걸 채취하러 들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섬을 부르는 마오리 말이 테와이 포우나무, 포우나무가 노곡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노곡의 물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랬던 남섬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던 것은 백인 탐험가들이었어요. 1770년대에 영국 해군의 제임스 쿡 선장이 이 지역을 항해하고 지도를 제작했거든요. 이때 이 피오르드랜드의 협곡들을 이렇게 쭉 지나치면서 뭔가 이렇게 입구는 멋있는데 저 안으로 한번 배를 몰고 들어가 볼까? 그래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협곡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양쪽의 협곡이 너무 높고 저 안쪽은 너무 또 좁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아무래도 저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내가 좌초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은 이름이 Doubtful Sound, 영어를 직역하면은 의심스러운 협곡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자, 오늘 말씀드릴 밀포드 사운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밀포드 사운드는 이 다우트풀 사운드보다도 더 의심스러워 보였나 봐요. 이 캡틴 쿡이 아예 무시하고 여기를 지나쳐 버렸는데요. 여기를 발견하고 외부에 알린 사람은 그로부터 한 40년 후에나 나옵니다. 영국 웨일스 출신의 바다표범 사냥꾼이었던 존 그로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812년에 여기를 와보고 이 지역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여기는 진짜 내 고향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밀포드 헤이븐이라는 곳 출신이었거든요. 거기에도 뭔가 이런 길고 좁은 포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내 고향 이름을 붙여야지 해서 밀포드 헤이븐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여기가 나중에 밀포드 사운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사운드라는 영어가요,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지형에 적용되게 되면은 아주 좁은 해안 협곡, 이런 거를 또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밀포드 사운드는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힙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습한 곳이기도 해요. 이 밀포드 사운드는 매년 평균 강우량이 6.4m가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기에는 폭포가 없었던 절벽에 우기가 되면은 실처럼 무수한 폭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폭포의 길이가 때로는 1,000m를 넘기도 해요. 자,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관이 워낙 아름다워서 이곳은 세계에서 연간 55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의 여행자들이 몰려드는 아주 이름난 여행지입니다. 밀포드 사운드를 감상하는 가장 인기 있는 루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밀포드 트랙과 밀포드 크루즈입니다. 밀포드 트랙은요, 예전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퀸틴 맥키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서 피오르드랜드를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횡단하는 루트예요.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 밀포드 사운드의 아름다움에 대한 명성이 나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관광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그에 반해서 내륙에서 이 밀포드 사운드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가 바닷길을 이용해서 가는 것 말고는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오타고 주 정부에서 당시 뉴질랜드 남섬 중부와 서부 탐사로 아주 유명했던 탐험가 퀸틴 맥키넌에게 내륙에 있는 테아나우 호수에서 출발해서 밀포드 사운드로 가는 통로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887년에 시작을 해서 한 차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인 1888년에는 아예 측량사와 사진가까지 대동을 하고 경로를 찾아내기에 이르죠. 이 경로가 남섬을 가로지르는 최초의 실용적인 육로 루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맥키넌이 갔던 길이 지금의 밀포드 트랙의 바탕이 된 것이고요. 이 맥키넌이 해발 고도 1100m 높이의 가파른 비탈을 지그재그로 올라간 고갯길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여기에 붙은 이름이 바로 맥키넌 패스라는 것입니다. 이 밀포드 트랙은요, 총 길이 53.5km의 3박 4일 일정인데요. 전 지역에 걸쳐서 아주 깨끗하고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딱히 물을 휴대할 필요가 없는 또 그런 트랙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산새들도 아주 많고요. 투명한 물속을 헤엄치는 송어, 그리고 협곡을 건너는 구름다리가 있는 그런 코스죠. 개인 여행자는 하루에 50명만 허용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자연보호를 위한 굉장히 많은 규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랙을 자기 맘대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도 금지가 돼 있어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트랙 내에서는 개인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수가 없고요. 숙박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장이나 자연보호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오두막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여기가 세계 최고로 습한 지역이니만큼요, 방수 대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자켓과 우비 같은 게 필수인데요. 저도 여기에 산악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다가 비디오 카메라 한 대를 여기서 해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자장비 같은 것도 정말 신경 쓰셔서 방수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밀포드 트랙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트레킹 내내 양옆을 지키고 서 있는 정말 거인처럼 느껴지는 한라산 높이의 직벽에 가까운 그런 절벽이에요. 여기서 계속 폭포들이 흘러내리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맥키넌 패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11번의 지그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정말 이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게 되는데요. 이 정상 최고점이 뭐 1100m여서 나는 뭐 한라산도 가봤는데 뭐 그거보다 낫네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오르게 되면 그 성취감, 그리고 이 정상에서 마주치는 빙하의 뷰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선물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발론산, 젤보이스 빙하, 클린턴 캐년 이런 곳의 모습은 그대로 정말 신이 만든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트레일 말미로 가면은 폭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높이가 무려 580m에 달하는 서덜랜드 폭포도 감동을 더해주는 풍광입니다. 이 폭포는 3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주변에 자욱한 물안개가 언제나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안개 때문에 자생하고 있는 난과식물, 그리고 이끼 같은 것들이 중간계에 가까운 그런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폭포 바로 아래까지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밑에 들어가서 물을 한번 맞아봐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갔는데도 이 밑에까지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막 고막이 얼얼한 그런 굉음이 들리고 엄청난 바람, 그리고 그 물의 압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기만 하면 또 안 가신 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샌드플라이라는 그 흡혈 곤충인데요. 전설에 의하면 마오리들이 자꾸 너무 좋은 데까지 이렇게 살러 들어오니까 야, 니네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 하면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이 샌드플라이라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이 샌드플라이는 흡혈을 하고요, 모기처럼 근데 이렇게 침을 꽂는 게 아니라 턱이 있어가지고 이빨로 피부를 살짝 찢어요. 그런 다음에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모기보다 훨씬 더 간지럽고 물린 자국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도 참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밀포드 트랙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에 있는 샌드플라이 포인트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밀포드 크루즈입니다. 이 크루즈는요, 트레킹을 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남섬에 와서 다른 건 안 해도 오로지 이 밀포드 크루즈만큼은 체험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밀포드의 협곡 사이로 바닷물이 차오른 그런 수로를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걸으면서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장엄함과 스케일감, 그리고 이 상쾌함을 선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밀포드 크루즈를 시작하자마자 물줄기가 160m를 낙하해서 바로 바다로 떨어져 꽂히는 보웬 폭포가 나타나는데요. 이 보웬 폭포는 밀포드의 마지막 코스에 도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연이 선사해주는 그런 선물이라고도 느껴지고요. 뉴질랜드 홍보 영상에도 꼭 나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밀포드 사운드는요, 태고의 에너지, 그리고 영겁의 세월이 쌓아 올린 아름다움,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처절한 노력까지 동시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언젠가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뉴질랜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오라, 감사합니다.